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20대나 30대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경험을 자기 개발처럼 막 합리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관련 뉴스 기사나 이제 유튜브 영상도 꽤 많더라고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도파민 관련 책으로 읽어본 게 그 베스트셀러가 이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도파민 중독이나 그 보상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구는 물론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알려져 있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도파민에 대한 설명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드리면은, 그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뇌는 이제 도파민 분비에 따라서 보상 체계가 있다고 해요. 이 도파민의 분비로 인간이 왜 움직이고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도파민은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인간의 보상 체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생리학적 기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도파민은 일종의 욕망하고 기대에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이제 증가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인간이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 일을 하거나 행위가 존재를 하면 도파민 분비가 사그라든다. 결국에는 이런 성향 때문에 인간은 더 큰 자극을 추구하거나 기대하는 쪽으로 행위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독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도파민 보상 체계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이제 중독 상태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불행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쾌락 추구나 고통 회피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 쪽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인간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통을 좀 받아들이는 훈련과 절제하는 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현대 지금 20대, 30대, 또 10대도 많이 포함을 하는데, SNS나 명품 소비 등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인정 욕구랑 이거에 따른 도파민 중독,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런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삶의 지혜로서, 그러니까 어른들의 삶의 지혜로서 많이 알려져 있던 부분이긴 해요. 과거에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모든 걸 다 해주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석바지라는 이야기도 부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뭔가를 원할 때 즉각적으로 이걸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상 체계를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계속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인내와 노력 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였어요. 그 현재 젊은 세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사회적 문제, 취업이 어려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또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보상 체계의 원칙이 무너진 부모.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녀한테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된다, 뭔가 자녀가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런 보상 체계의 원칙이 무너진 부모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현재 젊은 세대가 즉각적인 보상을 더 원하는 경향성이 생겼고, 인내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정받는 거를 좋아하고 이쪽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건데,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명품 소비나 이런 건 거죠. 내가 스스로 커리어를 개발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자산을 축적해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일단 내가 명품을 들고 있고 좋은 차 인정받는 그게 훨씬 더 이제 간편하고 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명품 소비나 SNS는 즉각적으로 도파민 수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행동이죠. SNS에 뭔가를 올리면 피드를 확인하고 내가 이제 자랑하기도 쉽고, 이에 따른 반응을 즉각적으로 얻으니까 또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도 마찬가지로 돈을 쓰자마자 이런 부분이 충족되는 거고, 이렇게 얻은 행복의 경우에는 성취된 직후,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산 직후죠. 산 직후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소비를 하거나 다시 SNS에 또 사진을 올려서 인정을 받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많이 언급됐던 게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도 비슷한 기전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도박의 경우에도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즉각적으로 뭔가 딱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뇌가 망가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게임의 경우에도 이제 건전하게 즐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독자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 게임을 해서 바로바로 레벨업이나 이런 보상을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이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제 도파민 수치를 올리는 게 이제 인간의 뇌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오랜 시간 노력이나 인내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성비 행복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이제 행복도 가성비가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하고 좋은 차를 타서 얻는 행복감을 10,000원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오랫동안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추구하는 거는 좋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치맥을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아내와 산책을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인정까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이런 도파민 회로가 계속해서 활동이 돼야 되는 그런 회로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장기적 행복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몸을 누일 수 있는 뭐 안락한 집까지 있으면은 행복의 기본 요소는 대부분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파민 중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일단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저 스스로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SNS에 계속 올리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 소비는 보통은 남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고, 뭐 사실 좋은 외제차를 사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 하차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차감 같은 게 있어야 사실 명품 소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차면은 뭐 사실 타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실용적인 차를 굴려서 어딘가 이동하는 그런 기능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명품 소비라는 개념이나 이런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가 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런 타인의 인정이 즉각적으로 오는 이런 도파민 회로가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쪽을 추구하게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연구 논문이나 책에서도 말했듯이 계속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의 삶이 더 고통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보상 체계라는 거,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상 체계가 훨씬 행복에 좋다고 늘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인생에서 고통도 필요하고, 이제 그리고 오히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행복한데 더 도움이 된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행복의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이제 행동을 하면서 삶의 개선이 되는 거. 근데 삶의 개선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도파민 조절이 되죠. 천천히 개선이 되니까. 그리고 점차 발전을 하다 보면, 삶이 좋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제가 이제 사람을 보는 능력이나 좋은 사람을 판별하는 능력도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니까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오랫동안 장기적인 관계로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책을 좀 봤는데 어떤 책이었냐면 그 알랭 드 보통이 낸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가난한 존재들을 위하여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나옵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에피쿠로스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에피쿠로스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했지만 강조를 했던 게 3가지가 있는데, 우정, 자유, 사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정이란 거는 인간관계를 그냥 포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좋다라는 거고, 사실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원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적어도 돈 때문에 자유를 뺏기는 불행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도파민 중독 패턴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절제가 안 되고 고통을 회피하는 습관이 들게 되면서 진짜 자유나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시적으로 내가 명품을 사서 느끼는 행복이 있겠죠. 당연히 행복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뇌도 망가지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이나 장기적인 노력, 장기적인 인내 같은 것으로는 가기가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인생의 행복도는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게 되면은 당연히 삶은 변화하지 않는데 보상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행복과는 많이 거리가 멀고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파민이 계속 증가하거나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중독적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안 하면 적어도 인생이 평탄은 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명품을 소비를 해서 딱 한 번만 사고 행복을 느끼고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가 않고, 한 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로써 느끼는 도파민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거고, 사실은 인생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평소에 좀 생활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